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2018학년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지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쭉 읽어봤을 때는요,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수중 사진에 관한 설명글입니다. 설명글이에요. 언제 뭐를 했고 뭐 하다가 최초의 수중 사진이 만들어졌다. 그 특징은 뭐다. 이런 거거든요. 주장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익숙한 주장글 있잖아요. 모의고사에서 좀 이런 게 주장하는 게 많잖아요. 뭐는 뭐뭐라고, 그러니까 뭐는 뭐뭐이다.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막 주장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최초의 수중 사진에 관한 그냥 설명이고요. 수중 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지, 뭐 수중 사진을 찍는 것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원래 모의고사 글이 거의 다 주장, 예시 구조가 많고요. 설명글들이 조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명글을 읽을 때 이게 설명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 주장을 찾으려고 하면 글이 읽혀요? 안 읽혀요? 안 읽히죠. 그냥 설명글인데 선생님 그래서 이게 뭘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장하는 거 없어. 그냥 설명이야.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주장글이 아니니까 주제를 나타내는 그 주황색깔 형광펜이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주황색깔 형광펜이 다 되어져 있죠. 그 부분이 주제 부분이기 때문에 주장이고 주제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는 설명글이다. 자, 첫 번째로 그 수중에,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 첫 번째 수중의 사진들은 were taken, 찍혀졌습니다. 영국 사람 누구라고 이름 지어진, 그러니까 윌리엄 톰슨이라고 이름 지어진 영국 사람에 의해서 첫 번째 사진들은 찍혔습니다.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찍혀졌으니까 수동태 BPP 쓰고 있는 거고요. 복수니까 were, 여기도 복수형의 was가 아니고 were 쓰이고 있는 거고요. 이름 지어진 이것도 PP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이거라고 이름 지어진 영국 사람이요. 자, 2번이요. 1856년에 그는 워터프루프, 그러면 이건 방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사 자리에 쓰였으니까 그는 방수화 시켰습니다. 간단한 박스 카메라를 방수화 시켰고요. 박스 카메라 그냥 카메라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박스 카메라를 방수를 시켰고 그 다음에 붙였습니다. 그 카메라를요 어디에 붙였냐면 막대기에 붙였대요. 폴, 막대기, 뭐 조그마한 기둥,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것을, 그 카메라를요, 막대기에 달려있는 카메라죠. 이것을요, 웨이브, 그러면 파도잖아요. 파도 아래에, beneath, 이거는 어디 아래 이런 뜻이거든요. under 하고 이제 똑같긴 합니다만 조금 고급 단어죠. 그것을 파도 밑에 내렸습니다. 파도 밑에 내렸다는 것은 이제 그 바다 밑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off the coast of southern England, 그러니까 남쪽 영국의 그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해안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곳은 바다죠. 해안가 생각해 보세요. 모래사장, 백사장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은 땅이고 저쪽은 이제 바다라면 그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이제 바다입니다. 당연히 바다 안에 파도에 넣죠. 땅 쪽에 파도에 넣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다 안에, 파도 밑에, 즉 물 안에 카메라를 몽둥이에 달아서 물 안에 집어넣었다. 자, during the 10 minutes exposure, 여기 중요한 게 조금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거예요. 짝대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게 10이라도요. 원래 10 minutes s 붙이는 게 맞는데 짝대기가 그어져 있을 때는 여기 s를 붙이면 안 돼요. 이 영어에서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짝대기를 연결해서 두 개의 단어를 연결을 해서 형용사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10분간 노출, 짝대기를 연결해서 두 단어를 연결하면 이 부분이 여러 개여서 s를 붙여서 복수를 써줘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짝대기가 있을 때는 복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짝대기가 없을 때는 10 minutes 이렇게 쓰긴 해요. 짝대기 있을 때는 s를 쓰지 않습니다. 대쉬죠, 전문 용어는. 자, during은요, 뭐뭐 동안에, during 다음에 여기 명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uring exposure, 노출 동안, 이렇게 되는 during 다음에 exposure예요. 이거는 지금 이 10minute는요, exposure를 꾸며주고 있는 이 부분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for 다음에 시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during for 이런 거 보면 10분 동안 for 10 minutes 이렇게 해서
for 쓰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형용사고 중요한 건 exposure입니다. 이 명사하고 같이 쓰는 것은 뭐뭐 동안이라고 할 때 during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요,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인데 while은 접속사라서 뒤에 그 주어 동사 목적어 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끊기적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이게 절이에요? 절 아니죠. 주어 동사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동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while이 또 나올 수 없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while 쓸래, for 쓸래, during 쓸래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타이밍인 거죠. during을 쓰는 것이 맞고요. 이것도 짝대기로 연결됐을 때 s를 안 쓴다라는 것은 영어에서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노출은 무슨 노출인가요? 이거를 카메라를 물 안에 집어 넣은 그 동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그동안 카메라는 서서히 플러드, 물이 찼습니다. 원래 플러드는 홍수라서 막 물이 들어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는 천천히 물이 찼습니다. 얘 자체로 카메라가 물차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BPP 수동태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시험으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오면 어렵죠. 자, with sea water, 바닷물과 함께 카메라는 물이 찼습니다. But the picture, 사진은 살아남았습니다. 사진이 살아남는다. 사진이 지가 직접 살아남는 거예요. 사진이 살아남아졌다. 왠지 BPP로 써도 맞을 것 같은데 문법상 틀려요. survive는 자동사라는 또 전문 용어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아무튼 수동으로 쓰면 안 되고 주어가 살아남는다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거형이죠. 여러분들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1856년 얘기하니까 시제는 과거형으로 쓰는 거죠. 자, 수중 사진은 was born, 태어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중 사진이 찍혔구나. 설명글이죠, 여러분들. 주제 아닙니다. near the surface, 표면에서. surface는 표면이거든요, 여러분들. face 그러면 얼굴이긴 한데 얼굴은 어떤 표면이잖아요, 표면. 그리고 썰는 위쪽이기 때문에 그 표면 위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다 표면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바다 표면의 근처에서 where, 그곳은 어디냐면, 자, 관계부사 다음에 완전한 절이 나오는 거죠. 주어, 비동사, 보어로 완전하게 나오고 있네요. 또 there is, 이것도요, 뭐뭐가 있다, 완전한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쓰는 게 맞는 거죠. which 관계대명사 쓰면 안 되죠. 자, 물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빛이 있는 그 표면에서, 그 다음에 문법상 또 enough 명사 이런 게 있거든요. 충분한 명사. enough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enough light. 근데 enough가 부사로 쓰일 때는요, 형용사 enough 이렇게 쓰거든요. tall enough, expensive enough, delicious enough, 충분히 맛있는, 충분히 멋진, 뭐 tall enough, 뭐 pretty enough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위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 명사로 얘를 앞에다 써줘야 된다. 얘가 부사일 때는 tall enough 이런 식으로 enough가 뒤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enough는 그 위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물이 깨끗하고 빛이 충분하게 존재하는 표면에서는요, 가주어, 진주어, 뭐뭐 하는 것은 꽤나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ake a great shot, 여기서 shot은요, 사진 찍다 이거든요. take photos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멋진 사진을 찍는 것은 꽤나 가능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마추어 사진가에게. 물 표면에서 이렇게 좀 사진기를 물 안에 집어넣어서 멋진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근데 누구와 뭐와 함께 가능하냐면요, with an inexpensive underwater camera, 비싸지 않은 수중 카메라로도 그 아마추어 사진가가 멋진 사진을 찍는 것은 꽤나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요, 표면에서. at greater depth는요, 깊이죠. deep의 형용사에서 파생이 되는 명사니까요. 그래서 great는 뭐 대단한, 위대한 깊이, 이거 멋진 깊이, 뭐 말이 안 되죠. 깊이가 어떻게 멋져요. 그러니까 많은, 더 큰, 그쵸? 더 큰 깊이에서는, 표면이 아니라 더 큰 깊이에서는 it is dark and cold there, 어둡고 추운, 차가운 그 더 깊은 지역에서는 Photography is the principal way of exploring the mysterious deep sea world. 사진이라는 것은 주요한 방법이다. 1차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방법입니다.
탐험하는 것에 중요한 방법이다. 자, 전치사 다음에 동사 ing죠. 뭐를 탐험하냐면 미스테리한 깊은 바다 세상을 탐험하는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무나 깊은 바다 들어갈 수 있어요? 훈련받은 잠수사밖에 못 들어가죠? 그 잠수사가 거기 가가지고 수중 사진을 막 찍고 오면 그걸 인화해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바다에서는 사진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깊은 미스테리한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방법이다. 무슨 말 하는지 좀 잘 알아주시고, 깊은 바다 95%의 which, 95%의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딥시의 월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깊은 바다는요, has never been seen before, 그 전에 보여지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바다를, 심오한 바다를 탐험하는데 사진은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만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문법적인 사항으로 이게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울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 컴마가 찍혔죠. 컴마. 그러니까 여기도 절이 있고 여기도 절이 있어요. 두 개의 절이 연결된 겁니다. 근데 컴마만 쓰여지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and 같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and 안 보이죠? 그렇죠? 접속사가 있으면서 연결할 때는 여기 대명사를 써야 돼요. it이라는 거. and 뭐 it has 블라블라 이렇게요. 근데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관계대명사죠, 여러분들. 여기서 컴마 다음에 which 이렇게 나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선행사를 받는 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95% 5분은 앞에 조금 괄호로 그러니까 딥시 월드인데 그것의 몇 %인지를 나타내주는 부분이 그냥 괄호로 앞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다시 접속사와 대명사는 관계대명사 하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위치를 써야 되는 거지 it을 쓰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and가 있으면 it을 쓰는 게 되려 맞습니다만, 여기서는 접속사 없이 문장이 연결되고 있죠.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역할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사는 이 딥시 월드예요, 여러분들. 단수로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단수형의 has 쓰는 게 맞지, 여기도 have 쓰면 안 됩니다. 최초의 수중 사진에 관한 설명글 밑에 OX 문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부터 보면 모의고사 지문이 30번부터 어려워요, 여러분들. 빈칸 구조가 나오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살짝 버거운 글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를 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이러한 문장들이 나와져 있는데 본문에 비하면 길지 않아요. 이 길지 않은 글을 바탕으로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당연히 하나예요. 글은 되게 많죠, 문장이. 근데 다 똑같은 글이에요. 단어만 다르지만 다 똑같은 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채를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 녹황색 빛을 내는 식물은 먹었을 때 인체에 이롭다.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야채는 건강에 좋다. 녹황색 빛을 내는 식물은 인체에 이롭다. 단어는 다르죠. 근데 의미는 어때요? 같죠. 이런 게 재진술인데 이 재진술을 계속해서 일으켜요.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의미는 몇 개라고요? 하나, 똑같은 말 하나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제 예상이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반복 구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주제는 이거거든요. 일단은요, honesty, 정직함은 기본적인 부분이다. 모든 강력한 관계, 굳건한 관계, 그러니까 굳건한 관계에 있어서 정직함은 기본이다. 정직함은 좋다. 정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Use it, honesty, 정직함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이점으로 뭐 함으로써 이점으로 사용하냐면 by being open,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being open,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써 뭐하고 열린 마음이냐면요, what you feel, 당신이 느끼는 것 앞에 선행사 없죠? 그러니까는 관계대명사 됐으면 안 되죠. 와서 써야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오픈하시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giving truthful opinion. 그러니까는 이것도 믿음직한 의견을 주는 겁니다. When asked, 물어봐질 때, 당신이 물어봐질 때, when you are asked, 그러니까 당신이 진솔한 의견을 줘라라고 당신이 요청되어질 때, 진실한 요청을 줌으로써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오픈함으로써 정직함의 이점을 삼아라.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This approach, 여기는 this approach, 이 방법은요 being honest예요. 정직함은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빠져나오는 것을 도울 수 있대요. 도망치는 것을 도울 수 있대요. 불편한 사회적 관계에서 당신이 빠져나오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은요 make friends, 또 도와줄 수 있대요. help you escape, 이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거예요. help you make friends, 친구를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과. 되셨죠? help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다 맞아요. 동사 원형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투부정사 동사 원형 다 맞고 동사 ing가 나오면 틀립니다. 여기서. 되셨죠? 자, 4번 follow this simple policy in life. 간단한 이 정책을 삶에서 따르세요. 그건 뭐냐면 절대 뻥치지 마라. 뻥치지 말라는 건 여기서 뭐예요? being honest, 정직해라 라는 거죠. 그것을 따라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느낌 드십니까?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은 명성이에요. 자, 당신이 명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쌓게 된다면 무슨 평판이냐면 always telling the truth, 항상 사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명성이 쌓이면, 평판이 생기면, 자, 전치사 다음에 동사 ing인 거 아시죠? 그것에 대한 평판이 생기면 당신은 즐길 수 있습니다. 강한 관계를요. 그걸 즐긴다라는 것은 그냥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오는 이점들을 잘 느끼게 된다, 잘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Based on trust,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그죠?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되어진이니까 PP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강력한 관계를 당신은 즐길 수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다면요? 항상 사실을 말하는 그런 평판을 가진다면요. 자, 6번 볼게요. 자, 가주어 진주예요. 뭐뭐 하는 것은 will be more difficult, 더 어려워질 겁니다. manipulate는요 조종하다인데요. 조종하는 것은 이거 속이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막 꼭두각시처럼 조종해. 누군가가 나를 막 조종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당신을 조종하거나 당신을 속이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쵸? 뭐가 있으면? 정직함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당신을 속이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에 빠집니다. 뭐 할 때? 누군가가 위협할 때. 뭐 한다고 위협해요? 또 언커버, 밝혀내겠다고. 그들의 거짓말을 밝혀내겠다고 누군가가 위협할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에 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쵸? 아, 너 나한테 쟤 씹었잖아. 내가 쟤한테 가서 그거 얘기할 거야. 너 왜 쟤한테 가서 맨날 뭐 아부 떨고 그러냐? 나한테는 쟤 싫다며. 나 걔한테 가서 얘기할 거야. 이러면 협박 받는 거예요. 위협 받는 겁니다, 지금. 그쵸? 자, 8번 by living true to yourself, 당신 스스로에게 진실이게 당신이 삶으로써, 그렇죠? living true to yourself, 당신에게 진실감 있게 삶으로써, by 동사인지 뭐뭐 함으로써죠. You will avoid, 당신은 피하게 될 겁니다. 많은 headache, 골칫거리를요. 이건 문제점, 문제 얘기하는 거죠. 많은 문제에서 당신은 피하게 될 거래요. 가지지 않게 될 거랍니다. 진실하다면, 맞죠?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골칫거리죠. 당신의 관계는 또한 자유로울 겁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뭐뭐가 없다 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free라는 말이 자유롭다는 뜻도 있지만 뭐가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 이 커피는 카페인 프리야. 그럼 카페인이 잔뜩 든 거예요? 카페인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이 방은 스모킹 프리예요. 그럼 자유롭게 담배 피라는 겁니까? 담배 피면 안 된다라는 건가요? 담배 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담배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카페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프리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뭐가 없어도 될 겁니다. 자유로울 겁니다. 뭐로부터 자유롭냐면 포이즌, 그럼 독이거든요. 독은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거죠. 독이 곧 악함, 안 좋은 거.
그쵸? 뭐에서의 안 좋은 거냐면 lies and secrets.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비밀. 거짓말과 비밀. 거짓말과 비밀. 내가 내 친구한테 뭐 어떤 뻥을 쳐요. 그래서 좀 비밀을 지켜달라 그러죠. 그거는 항상 내가 약점을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안 좋은 상황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당신의 관계가 만약에 당신이 뭐하다면 정직하다면 자, don't be afraid to be honest. 정직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친구와 함께 그러니까 당신의 친구에게 정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뭐뭐이든지 간에 no matter how painful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간에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간에 솔직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은 서술형이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고 있죠. 물론 서술형은 얘뿐만 아니고 주제문도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긴 해요. 그런데 이 no matter how 블라블라 이거는 얼마나 뭐뭐 하던지 간에라는 복합관계 부사 구문인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죠. no matter how 아니면 however painful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복합관계 부사긴 한데요. 그런 복합관계사가 나오게 되면 이게 서술형 포인트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외워주세요. 이거 지금 아직은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학원에서도 이거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뭐 배운 친구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나오면 이게 서술형 포인트긴 해요. 그러니까는 미쳐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는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No matter how painful 요까지가 의미가 좀 끊겨요. No matter 그러니까 matter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얼마나 뭐뭐한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no matter how painful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간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친구하고 솔직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painful은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형용사죠. 형용사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여기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how라는 것은 특징이 그래요. 뒤에 나와져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how 뒤로 땡겨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how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야, 니네 오빠는 얼마나 커? 이렇게 하나요? How is he tall? 이렇게 쓰나요? How is he tall?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안 쓰죠. 왜? how는 이런 데니까요. 뒤에 있어야 될 형용사나 부사를 땡겨온다니까요. How tall is he?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러니까 뒤에 있어야 될 문장 뒤에 있어야 될 형용사를 how 뒤로 땡겨온다고요. how가 그렇습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땡겨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how 뒤로 엮이게 되는 거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요. 왜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맞나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맞는 이유는 뭐죠? 일반 동사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인데 비동사하고 항상 짝을 이루는 것은 형용사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I am tall, I am angry, she is pretty 이렇게 비동사하고 형용사하고 영어를 같이 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메커니즘이 여기 들어가져 있습니다. 즉 여기가 일반 동사가 아니고 비동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원래 painful이라는 형용사가 이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비동사하고 형용사하고 같이 쓰는 거죠. 그게 how 뒤로 땡겨져 있다. No matter how painful,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실이 그러던지 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부사가 아니라고 형용사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자, 장기적으로 보면 오랜 기간 봤을 때 거짓말 with a good intention, 좋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거짓말은 정직하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은 다치게 합니다. 사람들을 much more than 뭐인 것보다 더 다치게 하냐면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다치게 합니다. 자, 여기 또 보면요. then을 그냥 전치사 같은 걸로 보시고요. 뒤에 동명사로 써줘야 된다. 동사 원형 쓰면 안 된다. 왜? 전치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요.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복 구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반복 구조. 여기서 소재는 뭡니까? honesty, 정직함이죠. 정직한 건 어떻다고요? 정직함은 좋다. 이걸 떠나서 이건 너무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고요. 정직함은 강력한 관계의 기본이다. 정직해야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반복되는지 한번 볼게요. 정직함이 아니라 다른 말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보세요. 정직함은 관계를 이룰 때 좋다. 보세요. being open
with what you feel.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오픈적인 거. 이거 정직함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진실된 의견을 말하는 거. 이거 정직함이라고요. 이러면 어드밴테이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이러한 이러한 방법은요. 정직함이죠. 그것은 도와줄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never lie.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 정직해라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재진술이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냥 내신에서도 한번 배워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세요. For always telling the truth.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 이거 정직함이라고요.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강력한 주변 인물들과 관계를 즐길 수가 있다고요. 이득이죠. 그쵸? 또 계속해서 가봅니다. 8번 by living true to yourself. 당신에게 진실함으로써 당신에게 진실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직하게 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잖아요. 이것도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요. telling the truth.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 치는 것은 더 해롭다. 즉 사실이 더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을 항상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 좋다. 이게 재진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OX 문제 밑에 한번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31도 보면 조금 어려운데요. 자, 여기 보면 1번에 주황색 형광펜, 4번에 주황색 형광펜, 6번에 주황색 형광펜인데요. 얘네들이 다 주제문이긴 합니다만 선생님 주제문이 3개인데요. 다시 말합니다. 1번, 4번, 6번 이 주제문들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단어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어떻다고요? 다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 전개 방식을 보면은 수학자는 연필을 갑니다. 되게 구체적이죠? 구체적이에요. 수학자라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진수를 들어서 예시를 들고 있는 여기가 예시. 그럼 예시 앞은 주제문 예시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뭐 주제문 예시 구조가 뭐예요, 선생님?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배우게 되면 이 모의고사를 푸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모의고사 지문을 보면 항상 이 지문의 전개 방식이 있어요. 지문의 전개 방식 되게 많지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제문과 예시. 그러면 예시 앞이 꼭 주제문이고요. 그 다음에 통념, 반박.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반박하는 부분이 또 주제문. 그리고 실험 구조 있어요. A하고 B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 그러면 결과 부분이 주제문.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화, 그리고 뭐 깨달음 구조도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뭐를 해왔다. 그러다가 뭐를 깨달았다. 그러면 또 깨달음이 주제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글의 전개 방식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되게 많지도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한 6개, 7개 됩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그것만 알아도 모의고사 읽는 것이 되게 편해요. 왜? 모의고사는 이 지문을 다 이해해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이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시도 당연히 주제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주제문에서 A는 B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시도요, A는 B다 라고 그러한 예시를 들 수밖에 없어요.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예시 잘못 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갑자기 C는 D다 막 갑자기 딴소리 해요.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예시가. 예시도 A-는 B-다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볼게요. 자, 뭐뭐이기 때문에 많은 매일매일의 학업이, 아카데미 워크는 학업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학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학업이 지루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잘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 keep doing it,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여기서 it은요, academic work죠. 이것을 keep 동사 ing, 그러면 어떤 동작하는 것을 지속하다. keep 다음에 동사 ing예요. keep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아시겠죠? 학업이 지루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너는 잘 동기부여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로요. 공부 되게 지루해요. 공부를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있대요. 정말로요. 전교 1등하고 이런 애한테도 물어보면 야, 공부 재밌냐?
아니면 죽고 싶냐?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전교 1등도 공부하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거 그냥 참으면서 하는 거죠. 동기부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아니라 뭐 내가 전교 1등을 함으로써 내 자체의 어떤 가치를 내가 확인을 해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동기부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나는 이 과목만큼은 진짜로 한번 잘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도 영어 공부할 때 외국에서 공부했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 내가 정말 최고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단어. 왜 보면 되게 두꺼운 단어 사전 있잖아요. 옥스포드 영어 사전 같은 거. 거기 있는 단어가 내가 모르는 게 없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정말 한 3, 4년 동안 단어만 엄청 외웠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는 다 거의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어가 정말 좀 되게 어렵고 잘 안 되는 건 사실은 뭐 문법 뭐 이해도 다 필요 없어요. 단어예요, 단어. 단어만 한번 잘 알아보세요. 다 거의 다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아무튼 여기서 다시 좀 얘기가 빠졌었는데, 공부는 지루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 학업을 계속,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너가 잘 동기부여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매트메티션이 나오죠. 수학자도 예시예요. 수학자는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게 지루하고 효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예요. 갑자기 수학자가 왜 나오지? 그러면 안 됩니다. 수학자를 들어서 예시로 들고 있는 거니까요. 수학자는요, 그녀의 연필을 갑니다. 그리고 증명에 대해서 노력을 해요. 수학은 맨날 증명이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그러니까 tries few approaches, 몇몇 개 방법을 시도해봅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get nowhere, 아무 곳에도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끝냅니다. for the day, 그 날을 위해서 그냥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실패하고 있죠. 공부를 하고서 뭐를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writer, 갑자기 글 쓰는 작가가 왜 나오지? 이 사람도 지금 학업이 힘든 점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작가는요, 안 씁니다. 그녀의 책상에. 그리고 만듭니다. 수백 개의 단어들을. 작가가 수백 개의 단어들을 만든다는 것은 글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결심합니다. They are no good. 안 좋아. 막 쓴 다음에 다시 읽어봤더니 그지 같아. 별로네. 그 다음에 throws them. 그 단어들, 여기선 말은 단어지만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 본인이 쓴 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요, 버린대요. 빈에다가 버립니다. 빈은 콩이 아니고 여기서는 쓰레기통. 그냥 버려버립니다. 위하고 똑같죠. 수학자고요. 수학자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실패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결국은 노력했는데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다잖아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학업이 어렵다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사람들이 막 실패하지? 이러면 안 돼요. 그만큼 학업이 어렵다고요. 뭔가를 아카데믹 워크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랍니다. For the better inspiration, 더 나은 영감, 내일 더 나은 영감이 오겠지 라면서 잠이 듭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4번. 이게 지금 투부정사 구가 주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요. 한번 볼게요.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해내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수년간의 그러한 결실 없는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그냥 괄호를 묶으세요. 해석해봐도요. 만약에 무언가가 발생한다면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형용사거든요. worthwhile, 가치가 있는.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말 뒤에 형용사 붙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얘 명사예요. 원래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expensive car, pretty girl, angry bird, 이렇게 형용사, 명사로 쓰는데, 명사가 만약에 thing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로 빠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worthwhile something 이렇게 나오면 완전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몇 년간의 결실 없는 노동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위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을 쓰거나 누군가가 뭐를 증명해내거나 그런 아카데믹 워크에서 결실을 이뤄내는 것은 그 이면에 수년간의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명심을 해주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거나 95점 이상을 맞는다면
한 방에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꼴랑 뭐 시험 대비 한 달에서 그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거의 뭐 초등학교 5학년 이때부터 영어 학습이나 어떤 학습을 매진을 해서 노력을 되게 오랫동안 했던 그러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결실을 맺어서 95점, 100점을 맞는 거죠. 막 뭐 중3 때 시작하거나 그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아직 그 내공이랄까요?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암만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90점이라는 점수가 안 나올 확률이 좀 커요, 여러분들. 너무 지금 시험을 보기 앞서서 막 그 꿈을 꺾어버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아니면 노력해서 혹시 누가 알아요? 뭐 95점, 100점 맞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다가 그래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이제 시험 범위가 작으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데, 고등 때는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영어만 보십니까? 다른 과목도 다 보는데 중학교에 비해서 영어만 지금 범위가 많아진 게 아니고 다른 과목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 뭐 시험 대비해서 중학생 때처럼 한 달 잡고 공부해서 벼락치기 하거나 뭐 3주 잡고 이러면은 그냥 70점대 확정인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다음날 학교 가면 수업을 들을 때 그 수업 듣는 게 기말고사 범위잖아요. 그때부터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가 아니라 그냥 시험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공부하시면 그 다음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진심입니다. 그럼 한 2, 3개월 공부하고서 시험 보는 거니까요. 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생물학자 피터 블라블라,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데디아를요. 자, 5분의 4의 그의 시간, 과학에서의 그의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카데믹 워크에 들였던 시간 중에 5분의 4는 다 버려졌던 시간이다.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결과를 잘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에딩, 더하면서, 이 사람이 더하면서,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동사 ing 쓰고 있는 거죠. pp 쓰면 안 돼요. 자, 슬프게 또 말을 더했습니다. That nearly all scientific research leads nowhere. nearly, 거의 모든 과학적인 연구는 leads, 뭐뭇으로 됐습니다. nowhere, 아무 곳으로도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5분의 4의 시간이 다 버려졌다라는 거죠. 주제문 또 나옵니다. What kept all of these people going? 뭐뭐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속하도록 keep going이죠. 계속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가 많지만 계속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was their passion, 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과목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실패가 많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When things were going badly,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은 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from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keep 목적어 동사 ing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keep 목적어 동사 ing는 목적어가 동작을 계속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어가 동작을 계속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keep going, 계속하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keep 목적어 from 동사 ing, 그러면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못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prevent, inhibit, keep 이런 거 다음에 목적어 from 동사 ing는 목적어가 동작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목적어가 동작을 계속하는 거, 목적어가 동작을 못하게 하는 거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from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without such passion, 그러한 열정 없이 그 사람들은, 앞에서 나왔던 그러한 사람들은 would have achieved, 이룩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룩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열정이 있어서 계속할 수 있었다. 자, 보시면은 아카데믹 워크는 지루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한다. 마음속에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 동기가 여기서 뭐라고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지 계속한다. 이거 다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원래 무언가를 이룩하는 것은 그 결실 없는 노동이 많이 따른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열정이 필요하다. 이런 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또 밑에 그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서운 게 가장 어려운, 이 아마 모의고사 지문에서 가장 어렵지 않나 싶은 그 글이 이제 나옵니다. 어려움 주의. 자, 일단 빨리 읽어볼게요. Within a store, store 상점 안에서 the wall marks, 그 wall 벽이라는 것은 나타냅니다. 그 가게의 맨 끝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 문 열고 들어가서 직진으로 쭉 해보세요. 그러다 벽이 나오면 그 가게가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쵸? 벽의 그 가게의 끝임을 나타냅니다. But not the end of the marketing. 하지만 홍보의 끝은 아닙니다. 그 벽을 봤을 때 홍보의 끝은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벽을 이용하여 홍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홍보의 끝이 아니라는 것은 홍보가 계속해서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벽이 보이면 가게 자체의 맨 마지막 부분이긴 합니다만 홍보의 끝은 아니다. 는 벽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런 좀 사고력을 이용해서 이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물건 판매를 위한 홍보가 가능하다. 벽을 가지고서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들. 자, 판매자들은 가끔씩 사용합니다. 벽의 뒷부분을요. 그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판매자가 벽을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마그넷 끌어들이는 요소로요.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예, 어트랙션의 요소로서 벽을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backward, 그러니까 뒷벽은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고객이 그 뒷벽을 만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고객이 그 상점을 들어왔다가 금방 나간 게 아니고 그 고객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죠. 벽까지는 적어도 간 거니까요. People have to walk through the whole store. 사람이 반드시 그 가게 상점 안을 다 걸어갔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backward이 의미하는 거죠. this.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가게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죠. 그 가게 안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니까요. 왜냐하면 거리. 여행되어진, 걸어진이에요. 뭐 여행되어진, 여기서 누가 여행을 합니까? 사람이 상점 안에 와서 걸은이죠. 그래서 걸어진 거리는 연관하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판매량에 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뭐당 상점에 들어온 고객당 판매량에 더욱더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객이 걸은 거리가요. 뭐보다요? 다른 측정 가능한 그 고객 변수보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고객이 우리 상점에서 얼마나 많이 사나? 그러면 고객이 요 안에서 오래 돌아다닐수록 무언가 물건을 살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이 벽을 찍었다라는 것은 벽을 안 찍었을 때 그냥 들어와서 껌만 사고 훅 나갔을 때보다 이 사람이 벽을 찍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 안에 더 오래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이 사람이 살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 고객이 벽을 찍었다라는 것이 가게 입장에서 보면 더 좋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가끔씩 그 벽의 어트랙션, 그 벽에 관심을 끄는 것은 간단하게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To the senses. 어떤 그 감각에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뭐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이들의 뭐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이따가 뭐 뽀로로를 붙여놓는다던가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뭐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는 그 감각에 호소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데코레이션, 벽 장식, that catches the eye, 눈을 사로잡는 장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자 고객이라고 하면 뭐 예쁜 여자 연예인이 소주 들고 있는 그런 장식. 그러면 뭐 그걸 좀 보기 위해서라도 남자 고객은 벽까지 찍고 오는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사운드, that catches the ear. 노래를 막 틀어놔요. 벽 위에다가 스피커를 달아서 노래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네. 그러면은 벽에 가까이 가서 듣고 오는 경우도 있죠. 의도적으로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고객이 이 안에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벽을 이용을 해서 이 상점 판매자는 벽을 마케팅, 홍보 효과로서 좀 사용을 할 수 있다. 그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 매력 요소는요 특정한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시가 지금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다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슈퍼마켓에서 자 가끔씩 그런 매력적인 요소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그 유제품들은 가끔씩 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주
우유만 사러 오기 때문이죠. 우유만 사러 오니까는 그거를 그 문 옆에다가 두게 되면 우유만 사서 씩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저기 뒤에다가 배치를 함으로써 어떻게든 고객을 걷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벽까지요. 그러면서 둘러보면서 다른 것들을 구입할 확률이 더 크니까요. 이득이죠. 가게 입장에서는. 비디오 샵에서는요 신간들은 이게 스페시픽 굿즈의 지금 예시인데요. 신간들도 맨 끝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찍으러 가면서 그거를 빌리러 가면서 주변에 다른 것들을 구매하거나 또 다른 걸 빌리거나요. 고객들을 매장에 더 오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매 증진을 위해서 고객들을 더 오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장급 벽에 매력적인 장식이나 상품을 진열하여 고객들이 이 벽까지 오도록 만들면 좋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여기를 조금 해보고요. 상점에서 그 벽을 이용하여 홍보가 가능하다. 홍보를 왜 하는 거죠? 물건 판매를 하고 그러면 가게의 이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벽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릴게요.